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이사 갈 때 그 말썽. 네. 또 이번 공천 개입. 아니 명태균 씨하고 이종호 씨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영부인 호가호위 해먹었잖아요. 네. 이종호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총장 사모님이었습니다. 10년간 연락이 없었다.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어제 예. 40번 이상 전화를 했다는데 더 제가 기가 번쩍 뜨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 전화 말고 다른 전화로도 통화를 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에서 최상병 또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은 제2의 제3의 네. 차명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명씨죠? 네. 명철진 씨. 딱 오리발레잖아요. 제2의 이종호야. 김영선 네.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세비를 반딩. 반타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참. 그런데 빌려줬다? 야, 아무리 돈을 빌려줘도 자기 세비 받아서 반타작하면서 빌려줬다 하면은 누가 믿어요? 그렇죠. 뭐 이 만악의 근원이 김건희 여사이고 모든 자 문자 숱하게 나왔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문자 안 받은 사람이 박지원 하나일 것 같아. 이런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고 그 하니까. 내용이 문제가 예. 아니라 발신자가 음. 김건희 여사라는 거.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네. 그리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거. 이것은 총체적으로 국정 문란이다. 그런데 보세요. 명품 디올백 300만 원짜리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준 최재형 목사는 기소. 그런데 검찰에서는 둘 다 안 한다. 이게 수심이가 국민한테 수십만 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네. 절대 김건희 여사가 이대로 넘긴다? 천만의 말입니다. 절대. 저는 예. 불행하게도 그러한 권력의 부침 이걸 보았고 저도 권력의 부침에 의거해서 감옥을 3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네. 제 경험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단군 일에 이런 중전마마, 이런 영부인을 가져본 적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권력서열 1위다. 네. 이게 딱 웅변으로 증명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행사는 사진 4장, 김건희 여사 행사는 사진 18장. 네. 이게 입증하고 지금 이 진행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네.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전열을 넓히더라고요. 여러 네.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보세요. 예. 한 놈만 패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기승전 김건희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모든 뭐 여러 가지 의혹이나 파헤칠 것들 이게 많지만은 지금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집중해서 이걸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거기 보시는 나오면 거예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종호 전 대표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지금 이종우 씨 같은 경우는 최해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 사안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 봐도 뭐 별 4개 뭐 그리고 뭐 경찰 관련된 인사 관련 얘기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무슨 국무위원 같은 느낌도 들고 무슨 비선의 무슨 내각인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다 개입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명태균은 네. 부영분인 노릇한 거예요. 부영부인 노릇. 그러니까 이걸 김건희 여사로 시작한 그러니까 그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통해서 파헤치다 보면은 모든 의혹들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 뭐라고 하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가 좀 힘을 받도록 네, 도와줘야 돼.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보수에서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직접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되 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분은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마저도 쓰러지면은 쓰러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쩐지 한동훈 예. 대표는 덜 익었다. 예, 땡감처럼 이 폭우에 떨어질 것 같다. 어. 지금 달랑달랑. 거의 뭐 대통령실은 아예 뭐 논외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만찬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네,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 국민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당명만 국민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네, 진짜 국민의 힘을. 그래서 제가 민심은 과학이다라고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렇죠. 안 된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두고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오늘 뭐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이 제보자가 들었다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사람들한테 들려줬다는 거예요. 예.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내용이었다. 뭐 이게 많이 들었는지 뭐지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명태균 게이트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선 있지만 이걸 뜯어보다 보면은 거의 김건희 게이트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이네요. 당연하죠. 예, 만학과 모든 국정농단 비리의 원점은 김건희 여사다예요. 오빠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아마. 자기 친오빠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오빠한테 전화 아니 왔지. 예. 우리 저 서혁여운 그러잖아요. 오빠 검사. 아 오빠 검사. 예. 이건 문제가 많아. 어쨌든 이 녹취 아니면은 뭐 정황 주장 이런 것들이 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지원의 예. 어록을 보세요. 음.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네. 밝혀진다. 아하. 저희 어머님이 귀신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안 남지만 사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는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네. 서산대사도 눈 위에 걸어갈 때 조심히 걸어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당신 발자국을 본다. 아하. 이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그렇죠. 지우고 해도 아무 것도 모르셨던 우리 시골 할머니 우리 어머님도 김대중 대통령도 네. 사명대사도 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 일반 상식도 없는가 봐. 마음대로 지워진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영분이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네. 국민은 무섭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겨냈어요? 국민이 이겼어요? 네. 전두환 이겼어요? 결국 5.18이 이겼어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 이겼어요? 촛불이 이겼어요. 국민은 무섭습니다. 절대
국민을 얕보지 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박지원은 민심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민심이 과학이다. 박지원 어록만 본다면 우리가 정치를 정말 잘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확실히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모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국민의 상식을 말로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국민의 손을 잡고 네. 반보 앞에 서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절대 손을 놓지 말고 국민을 설득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 국민을 손을 놓지 말고 설득했으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네. 아무리 정치적 미숙아이지만은 좀 배워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네. 최상병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와, 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외롭다 못해서 불쌍한 상황이 되니까 여당이 이렇게 정말 무너지게 된다면 글쎄요. 보수가 아예 이제 괴멸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더군요. 아니 이미 예. 보수층에서도 다 욕해요. 음. 지금 내일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되겠지만은 지난주에 추석 때문에 안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언론조사도 보면 여론조사도 보면은 전부 다운하고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만약 내일 10%대로 음. 접어든다고 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보따리 싸야 돼요. 뭐 결국 뭐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박근혜 때처럼? 역사를 보면은 어려운 난국을 대통령, 지도자가 극복한 적 없어요. 민중, 네. 국민이 극복했다고요. 이승만을 4.19로, 네. 전두환을 5.18로, 박근혜를 촛불로.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먼저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보면은 탄핵의 촛불을 타게 윤석열, 김건희 검찰에서 휘발유를 껴안고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주고 있다. 저는 그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수심위 결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확보됐을 법한 자료들, 통화 내용 기록이나 아니면은 이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 역할을 한 김 씨가 잡혔을 때 뭐 압수수색 당했을 때 발견된 그 편지까지 공개가 되면서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것도 그냥 못 넘어가는 상황으로 간다. 근데 이걸 또 그냥 무리하게 불기소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촛불 들고 나와야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의료 대란이 가스라이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거짓말 아니에요, 이종호 씨. 네. 멋장 해병에서도 뭐 하고 10년간 안 했다가 하는데 40분 통화 기록이 나오잖아요. 다른 전화로도 받았다. 네. 이게 나오지 안 나와요? 또 전화, 문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상치 않다. 호미로 막을 걸 심상치 않다. 우리 속담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포크레인도 못 막아요. 포크레인도 못 막는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하지만 국민 마음은 못 잡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넘어갔는데 여기는 거부권 또 행사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그러겠죠.
26일 본회의에서 이제 네. 재의결 재투표한다고 그러는데 음. 이때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야 돼요. 네. 이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 넘어오게 되면 뭐 오늘은 이제 방송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표결 하지만 그렇죠. 뭐 다음 달에 넘어오게 되면 이때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야 돼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돼요. 네. 8표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 또 결사항전하겠다. 우리 108명 똘똘 뭉쳐가지고 반란표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뭐 이거는 사실은 진짜 이제 보수 괴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역할 못하는구나 여당이.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힘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심 편에서 정치를 해야 네. 한동훈의 미래가 있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아하. 지금처럼 검사 동일체, 네. 상명하복 관계로 이건 여당 대표도 아니고 검사 때 검찰 부하로 예. 총장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은 망한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 바로메타는 바로메타. 거기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회 나와서 재표결 때 과연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심을 반영해서 표결에 나설 것인지 그걸 봐야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유 그래도 영부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냐라고 하면서 쭈뼛쭈뼛대고 반대를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이 심판하겠죠. 어려워요. 아 이번은 중요하군요. 그렇게 되면 네. 나라가 불행하고 망해요. 이 운명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가 말씀한 대로 국민 편에 서서 민심과 함께 정치를 해야 네.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여권의 상황을 쭉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